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続きまして報告で、イ・シンチョルさん、ソン・ギュン・ファン大学教授でいらっしゃいまして、アジアの平和と歴史教育連帯対外協力委員長をされていらっしゃいます。で、ペーパーは極東問題の包括的な解決のための提言という資料がございます。よろしくお願いいたします。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이신철입니다. 저는 원래 남북한 관계사 그리고 한일 관계사 교과서 문제 이런 데 관심이 있습니다. 아까 쉬는 시간에 제가 아는 어느 분이 이 남북관계 전문가가 웬 독도 문제냐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제가 독도 문제에 깊이 연구를 했거나 그런 경험이 별로 없는데 이번에 이런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근데 한국에서는 아까 허영란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독도 문제에 대해서 좀 객관적이거나 좀 일본과 대화를 통한 해결 이런 문제를 제기하기가 대단히 힘듭니다. 그런데 이 독도 문제는 사실 남북 관계나 조일 관계에 관계된 문제이기도 하고 또 교과서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21세기 역사 인식이라는 것하고 그리고 동아시아 평화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20세기의 문제인 이 독도 문제를 해결해야만 한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발표할 내용은 앞에 두 분께서 학술적인 역사적인 접근을 해주셨는데 저는 약간은 좀 정치적인 그리고 대안을 제시하는 그런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 오늘 이 발표문을 여기 오기 전에 한국에 계신 몇몇 주변 분들에게 보여드렸더니만 너무 이상적이다, 이게 과연 되겠는가 이런 질타를 받았습니다. 또 독도 관련 단체들로부터 아주 강력한 비난을 받을 것이다, 각오해라 이런 말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릴 말씀은 혹시 좀 이상에 가까운 그런 말씀으로 들릴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보고 모색해볼 필요가 있는 그런 방안이라고 생각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앞서서 허영란 선생님께서 독도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몇 가지 제 의견을 덧붙이겠습니다. 독도 문제는 일본의 주장처럼 근대 국가 승립 과정에서의 국가 간 영토 확정의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한일 간에는 근대 국가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일본의 제국주의적 팽창 그리고 한국의 근대 국가로의 전환이 함께 진행되면서 역사 문제가 발생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정상적인 근대 국가 간의 영토 확정 과정을 거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원래 독도 문제에는 이런 여러 가지 방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돌아가서 제국주의와 식민화의 과정에서 한쪽에 의한 일방적인 편입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역사 문제로서의 성격을 가진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렇게 일본에 의한 강제 편입에 의해서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결국 일본의 패전과 한국의 해방 이후에 그 처리 과정도 일방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비록 한국이 승전국은 아니었지만 이승만 대통령은 식민지 해방 한국의 입장에서 이 문제를 처리했습니다. 이승만은 한국의 평화선이라는 이름으로 이 바다에 영토권을 주장했습니다. 당시 미군정의 하에 있었고 그리고 패전국으로서 입장이었던 일본이 거기에 대해서 심각하게 문제를 제기할 수 없었습니다. 한국의 입장에서는 식민지화 과정이라는 것과 독도 강제 편입은 동일한 문제로 인식될 수밖에 없었고 이승만의 이런 일반적인 조치가 상식으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입장이 현재까지 국가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의 인식과도 동일하게 지금까지 계속되는 인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한일협정이라든지 그리고 김대중 정권 시기의 신한일어업협정 이런 부분에서는 국가 간의 이익에 의한 절충된 형태로 이 문제가 처리되었습니다. 김대중 정권은 이 문제를 어업협정이라는 실용적인 문제로 접근을 했던 것입니다. 물론 김대중 정권
정권의 그런 입장은 여러 반발을 불러일으켰고 지금 정권이 바뀐 상황에서도 주요한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른 측면에서 보면 이 독도 문제는 결국 정권의 지지도 문제와 직결되는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대일본 신독트린이라는 것을 발표하면서 이 독도 문제를 언급했을 때 일본에서는 그것이 내부 정치용이다라는 비난을 하기도 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국가나 정부는 더 이상의 어떤 다른 타협책을 제시하기가 대단히 힘든 상황으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양국관계가 악화될수록 심한해현의 어민들이 가지는 불만은 높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신어업협정에 의해서 심한해현 주민들이 어업 활동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지만 실제로 그것을 실행하기라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상황인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나 정부의 입장 그리고 심한해현 어민들의 입장은 아주 분명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시민사회의 입장은 이때까지 하나로 모아지거나 토론된 바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2001년에 최신 일본사라는 고등학교 교과서에서 독도 문제를 처음 다루었습니다마는 그때 한국에서는 이 문제를 독도 문제를 제기했고 일본에서는 모른 척 그 문제를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양국의 애국주의적 입장을 반영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라고 솔직히 고백합니다. 이제 그런 문제를 더 이상 회피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시민사회가 대안을 제시하지 않으면 평화적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이 문제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세 문단 건너뛰고 가겠습니다. 시민사회는 국가와 다른 이해관계를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고 또 합의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영토 문제라는 것을 국가에서 시민사회를 설득하기보다는 시민사회가 국가를 설득하는 것이 훨씬 더 용이하고 실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에서는 무조건적인 애국주의가 문제 해결을 더 어렵게 만든다는 사실을 널리 알려나가야 되는 것이고 일본 사회에서 무관심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알려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의 이 다케시마 강제 편입의 역사적 과정을 서로가 이해할 필요가 있고 그 이후에 한국 정부의 이승만 정부의 그 조치 사항을 서로 공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러 차례 경험했습니다만은 한일 우호 관계라는 것은 이 독도 문제와 부딪히면 그것을 돌파하지 못하고 항상 지체되기 마련이었습니다. 제 주장을 다시 말씀드리면 이 독도 문제에 대한 한일 시민사회의 의견을 모으고 그러한 합의된 의견을 가지고 양국 시민사회를 설득해 나가자는 것입니다. 마침 2010년이 한일 강제병합 100년이 되는 해입니다. 바로 내년입니다. 마침 한일 양국에서는 이 100년을 맞아서 식민주의를 청산하고 한일 신우호 관계를 만들어 가야 된다는 움직임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그렇게 간단한 문제만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한국에서는 일본과의 대화라든지 화해를 이야기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것의 핵심에는 바로 식민지 지배에 대한 사과 문제가 있고 그리고 피해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의 시민사회에서 일본과의 화해를 이야기할 때 책임의 문제를 빼놓고 얘기한다는 것은 상상하기조차 힘듭니다. 정치적으로 본다면 현 자민당 정권 하에서 그러한 사과와 자료 공개 그리고 피해 조사라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일본 정치를 제가 잘 모릅니다만은 근데 다행이라고 그래야 될까요? 이렇게 얘기하면 좀 좀 개입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본에서 정권 교체의 가능성이 높아진다는데 저는 약간의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오바마가 세계 평화를 이룰 수 없듯이 민주당 정권이 뭔가를 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가능성을 우리가 제시해 줄 수 있고 뭔가 새로운 변화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어떤 길을 만들어 줄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정권이 바뀐다고 해서 식민지 사과의 문제나 자료 공개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현실적인 정치적 변수가 대단히 많은데요. 그 중에 제가 주목하는 것은 조일 수교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이 피해자들에 대한 자료 공개를 한다면 새로운 쟁점이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지금 조일 간에는 한국과 일본이 맺었던 이 한일협정의 방식으로 수교를 하자는데 합의가 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새로운 자료들이 공개된다면 이 조일 수교 문제를 원점으로 되돌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마치 납치 문제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피해자 문제를 이렇게 해결하기가 대단히 힘들다면 그 대안으로서 하나의 돌파구로서 독도 문제를 활용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독도 문제의 역사적 배경을 일본 정부가 인정한다는 것은 한일간 과거 청산의 실질적인 성과가 될 수 있고 새로운 시대를 알리는 상징적인 조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것도 대단히 어려운 과제입니다만은 한일 양국 시민사회가 공동의 목표로 삼는다면 꼭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는 내년 한일 강제병합 100년을 맞아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더라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출발점은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에서 몇몇 학자들이나 시민활동가들이 그러한 대안을 제시한 사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스타주쿠 대학의 다카사키 소지 교수 같은 분은 그게 인용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나는 다케시마가 역사적 국제법적으로도 명백하게 한국 영토라고 생각하지 않으며 일본 영토로도 증명되었다고도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적어도 1905년에 일본이 취한 몇 가지 장치는 부당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이곳은 다시 정치적 결단으로 다케시마를 한국에 넘겨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일본 측에서 이런 비슷한 주장을 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국 측에서도 이제 박유화 같은 분이 한국이 양보하여 독도를 한일 공동의 영유권으로 하자라는 주장을 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한국에서 이 역사 문제라든지 식민지 반성의 문제를 결여한 인식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한국 측에 대한 양보가 어떠한 대가를 한국 측이 받을 수 있을 것인가라든지 식민지 청산의 문제와 어떻게 연관될 수 있는가라는 문제가 깊이 고민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작년에 아시아평화역사교육연대가 정책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독도 문제에 관한 것이었는데요. 거기에서 와다 하루키 교수가 한 가지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그 내용은 식민지 지배에 대한 반성의 표현으로 일본은 독도를 한국령으로 인정한다. 한국 측은 한일 우호를 위한 배려로 시마네 현의 어민에게 섬 주변에서의 어업권을 확실하게 인정한다. 이러한 합의를 2010년에 한일 간에 정식으로 성립시키자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런 여러분들의 어떤 제안을 실행 가능성이 있겠는가라는 문제로 치부하지 말고 좀 더 합리적인 방안을 만들어가는 첫 출발로 삼았으면 합니다. 제 생각에는 한일 시민사회를 설득할 수 있는 논리를 적극적으로 토론을 통해서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첫 번째로 한일 강제병합 100년을 한일 과거 청산의 원년으로 삼는 동시에 한일 신시대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라는 논리입니다. 두 번째로 독도 문제 역사적 인식은 제국과 식민이란 오래된 한일 과거사를 청산하는 상징적인 일이다. 교과서에서 다케시마 문제를 다케시마의 영유권을 주장하는 것은 한일 우호 관계를 깨는 위험한 일이다. 시마네 현이 다케시마의 날을 제정하고 일본 정부를 압박하면서 일본이 영유권을 획득할 수 있는 조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러한 요구는 오히려 사태를 악화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주장을 정치적 요구가 아니라 한일 어업 협상의 실용적인 측면에서 재해석하고 주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어떤 논리들을 바탕으로 이런 개발된 논리를 널리 전파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2010년까지 토론회를 양국에서 번갈아서 계속 개최한다거나 한일 지식인들이 상호 방문해서 순회 강연을 하는 것과 같은 방법입니다. そのために例えば日韓両国の人々が討論会を日韓両国でですね、相互に2010年まで持続して開催していくとか、また日韓の知識人の相互訪問、また巡回講演会などを組織するなどを提案することができます。 그러한 어떤 토론과 서로 교류를 통해서 획득한 그런 논리와 주장을 양국 정부에 마지막으로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합의된 방안을 2010년 8월까지 만들고 그 방안을 양국 정부에 제안하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시점에 한일 양국에서 시민사회가 바탕이 된 신시대위원회 같은 예를 들면 그러한 기구를 공동으로 세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기구에서 먼저 단기적으로 독도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들을 연구하는 것을 목표로 삼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중기적 목표로는 한일 과거사를 청산하기 위한 자료조사와 공개를 추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한일 과거사 청산을 바탕으로 한 신한일 협정을 체결하는 것을 추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신한일 협정 체결이라는 것은 65년 한일 협정 체결을 종식을 하고 새로운 어떤 시대를 열어나가는 그런 협정을 새롭게 추진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최종적으로는 이런 어떤 한일 간의 과거 청산 경험을 동아시아 평화 공동체 건설의 어떤 실질적인 그리고 역사적인 경험으로 삼을 수 있는 그런 대안들을 또는 그러한 단초를 제공할 수 있는 목표를 세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일 간에는 역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외교적인 기구들이 설치된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경험 속에서는 이때까지 정치가들이라든지 외교가들 그리고 기업인들 그리고 같은 유명한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만 실질적인 성과는 없었습니다. 그것들이 성공할 수 없었던 이유는 피해자나 시민사회의 이해관계를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2010년에 저희가 그런 문제를 그런 요구를 반영한 양국 시민 협력체를 만들 수 있다면 기존의 잘못된 경험들을 새로운 성과로 대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식민지 사과와 그리고 독도 주변의 심한해현 어민에 대한 어권 인정 같은 것들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일본의 어떤 식민 지배와 관련된 문서를 일관적으로 공개할 수 있는 그런 바탕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일 간에 아주 뜨거운 감자처럼 되어 있는 천황의 방한 문제라든지 그리고 동해 일본해를 다른 명칭으로 부를 수 있는 평화의 바다 같은 그런 명칭으로 부를 수 있는 그런 문제까지도 포괄적으로 논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모이신 분들과 저를 포함한 한국 시민사회에서 이러한 문제를 고민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만들어지기를 바라면서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